네, 오늘 누구보다 10배 빠르게 배우는 방법 1시간 미진 강좌입니다. 1시간 타이타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움의 속도 공식입니다. 분자에는 집중, 몰입, 우리가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 배우면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루틴화한다. 리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AI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AI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좀 더 실습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정보량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속에 살죠. 그래서 이 정보를 필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량은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움 속도가 올라간다는 공식입니다. 간단하지만 머릿속에 딱 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 자기주도 LET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LET란 배우고 실행하고 가르치자입니다. 학습 속도를 10배 빠르게 하는 법에서 일단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실습하겠습니다. 자, 배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 없이 그냥 누가 좋다 하더라 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문제를 정의하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 부합되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해결 독서법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독서법이란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그 목차에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섹션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사면 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나의 문제하고 해결하고 관계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뭐 시를 읽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책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표, 문제 정의를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과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가장 저렴한 책을 사서 본다든지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나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섹션만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독서법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개요화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습을 하면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무슨 강의를 들었다. 혹은 무슨 책을 읽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읽고 나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구조화. 그것이 바로 개요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을 바로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프로젝트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요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요화에서 앞서 말씀드린 마치 문제 해결 독서법처럼 내한테 필요한 정보만 찾는 겁니다. 그 필요한 정보를 뭡니까?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튜토리얼을 무작정 보지 말고 직접 시도하면 배우세요. 이것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거 공부해야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뭐 캔바를 배우겠다. 캔바 디자인 툴을 배우겠다.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를 검색해서 캔바에 관련되는 영상을 보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학습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캔바 툴을 열고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튜토리얼을 무작정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전자책 표지를 만들래. 그러면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전자책 표지를 멋들어지게 못 만들어. 바로 문제 인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전자책 표지에 관련되는 나는 전자책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항목들 그것을 이렇게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개요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 개요화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단계별로 내가 찾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시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AI를 활용한다. 자, 지금은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제가 뭐 AI 나오자마자 바로 연구를 했고 많은 부분을 저는 AI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좀 뒤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자, 학습과 노트 정리를 한다. AI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학습 루틴을 따르세요.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가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정리한 노트에 AI에게 분석, 이 EW1H를 잠시 뒤 실습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내가 정리한 노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달라고 EW1H한테 합니다. 이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10살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실제 예시 혹은 사례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거쳐도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실습을 하려고 하나의 뭐 글쓰기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글쓰기 작가의 세 사람의 조언을 담은 글입니다. 자,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자, 였더니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ChatGPT-5에서는 그냥 번역을 해줍니다. 뭐 이걸 원문 직역 번역을 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뜻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신성한 글쓰기 이해. 이거는 누구나 하는 학습 방식이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이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 뭐 이렇게 해라. 한번 선생님들 수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자, 존 스타인백이라는 저자는 이렇게 글쓰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시는 제가 글쓰기를 학습한다는 전제하에서 누군가의 글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이거를 학습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습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한꺼번에 빈종이에 다 쓰려는 것은 끔찍하다. 그러니 나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당신에게 전해주려 한다. 솔직히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얻은 이익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아마 그래서 그런 조언이 이렇게 흔히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미치지 않기 위해 해야 했던 일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낼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400페이지라는 전체를 잊어버리고 하루에 한 페이지만 쓰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네요. 가능한 한 자유롭게, 가능한 한 빠르게 써서 모든 것을 종이에 뱉어내랍니다. 전체가 완성되기 전에 결코 먼저 수정하지 마라. 다시 쓰지 마세요. 자, 이것도 하나의 조언이죠. 자, 과정 중의 수정은 대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이다. 자, 경험을 이야기해주죠.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것은 흐름과 리듬을 방해한다. 이 두 가지는 오직 무의식적으로 재료와 교감할 때만 생겨나는 것이다. 익명의 일반 독자를 잊어버리라. 첫째,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 청중은 당신을 겁먹게 만들 뿐이다. 둘째로, 연극과 달리 그런 청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쓰기에는 당신의 청중은 단 하나의 독자다. 나는 실제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아는 사람이든 상상 속 인물이든 한 사람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에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장면이나 부분이 당신을 압도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걸 쓰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건너뛰고 계속 가라. 전진해라. 전체를 다 쓴 후에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애착이 되는 장면을 경계해라. 그런 장면은 대개 균형을 무너뜨린다. 대화를 쓸 때는 쓰면서 소리내어 읽어라. 그래야만 그것이 실제 말처럼 들릴 것이다. 뭐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확 지금 정리는 안 됩니다. 자, 루이스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나름 루이스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마크를 했죠. 자, 그 다음 해밍웨이 유명하죠. 자, 해밍웨이는 나는 파리의 지붕 위를 내다보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자, 글 쓸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예전보다 글을 썼고 지금도 쓸 수 있다. 뭐 자신한테 뭐 하는 소리죠.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을 쓰는 것이다.
너가 아는 가장 진실한 문장을 쓰라. 이렇게 자기를 마인드셋을 가지네요. 자, 그래서 마침내 나는 하나의 진실한 문장을 썼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나갔다. 그 다음은 쉬웠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알고 있거나 보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말한 진실한 문장이 하나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너가 아는 진실한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글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소개하듯이 쓰기 시작하면 그 장식이나 장황한 표현을 잘라내고 버린 다음 내가 첫 번째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의 문장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곤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하고 명료한 진실의 한 문장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원문을 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공부 방식이죠. 자, 저는 이 원문을,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여십시오. 저는 지금 빨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래 강의 내용, 뭐 강의 내용 해도 글이라 해도 됩니다. 아래 강의 내용을 10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시를 들어주세요. 자, 이 프롬프트를 쓰고 그 밑에 아까 이 강의 내용이 있었죠?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번역했지만 관계없습니다. 원문 그대로 이으셔도 됩니다. 다 붙여 넣으십시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자, 이건 제가 지울게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스 아저씨는 글쓰기 꿀팁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시끄러운 걸 꺼두자. 이거 다 소문 제거라는 거죠. 자, 좋은 책은 많이 읽자. 잡지는 좀 줄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이런 약간 후킹성 글들이 많은 그런 것들은 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귀로 들리게 글을 써보자. 그러니까 글을 다 쓰고 나서 읽어봐라는 거죠. 읽어보면 내 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디가 어색한지 내가 이상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꿀팁이죠. 자, 진짜 흥미있는 걸 써야 해. 사람들이 보고 내 글을 멋져 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짜 흥미롭고 재밌어하는 좋아하는 이야기를 써라. 그게 현실 이야기든 상상 이야기든 괜찮다. 루이스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이 헷갈리지 않게 써라. 나는 머릿속에 다 알아도 읽는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 위주로 글을 쓰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말 안 한 부분을 말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글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자. 자, 쓰다 보면은,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버리지 말고 저장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숙성이 됐죠. 며칠 뒤에 다시 꺼내보면은, 이거를 내가 이런 각도로 글을 쓰면 되겠네. 그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라고 해서 그냥 뭐 휴지통에 버리지 마시고, 파일을 저장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좀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시끄러운 타자. 요즘 타자 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뭐 별 상관없는 이야기죠. 자, 8번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자. 자, 글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자가 이걸 모르고 대충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면 사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 글을 쓰라는 거죠. 뜻을 잘못 알고 쓰면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 이것도 나름 깊이 있는 것을 쓸 때는 유용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예시를 또 들어줍니다. 예시를. 그래서 10살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역한 내용만 학습을 해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전혀 생소한 분야도 학습하게 되고요. 그래 되면은 정말 이렇게 막 어떤 강의 내용을 갖고 와서 내가 공부하려고 했을 때 어렵거든요. 우리가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똑같은 한 사람의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수업을 한다, 국어 수업을 한다. 그런데 그 반에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학생이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다르죠. 이해하는 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누군가의 자료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공부한다. 뭐 논문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뭐 하얀 백지죠.
그렇다면 반에서 꼴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살도 이해할 수, 만약 10살도 이해하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도 어렵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다시, 자, 10살도 어렵네. 7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예시를 뭐 한 3개 들어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학습해가지고 아무 생소한 분야도 갖고 와가지고 이해 못하고 넘어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지만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니 뭐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생소한 분야 갖고 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해가 됐다. 이러면 이거는 10살로 넘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하실 때 챗 GPT 창을 저처럼 원문 직역 창을 하나 여시고 또 오른쪽에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거기는 10살도 이해할 수 있는 거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입력을 하시고 또 창을 하나 이제 더 엽니다. 지금은 뭡니까? EW1HIF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테니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아래 강의 내용을 뭐 아니면 책 내용 아니면 자료 똑같은 말입니다. 강의 내용을 EW1HIF 구조로 분석해 주세요. 이때 W는 이때 아래의 순서로 출력하세요. 분석해서 출력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순서 1번 what입니다. what은 개념 설명. 자 2번 why입니다. why는 왜 이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이유 설명. 자 3번은 how입니다. how는 이 개념을 내가 나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 설명. 자, 4번 if입니다. if는 이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실행했을 경우 나의 삶과 비즈니스에 생기는 변화. 자, 5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핵심, 제가 파레토 법칙이라 할게요. 핵심 20%를 요약해줘. 요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저장해 두십시오. 선생님들. 저장해 두시고, 요 밑에다가 강의 내용, 뭐, 혹은 자료로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이 원문 있었죠? 내가 공부할 내용. 이것을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붙여 넣으면, 자, 이건 제가 이제 다 지울게요. 살려놓을까요? 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가래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먼저 와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3명의 전설적인 작가 딱 나오죠. 자, 글쓰기의 본질과 원칙 딱 나오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직역했을 때는
그냥 블라블라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딱 구조화됐죠. 자, 저는 이 영어를 읽어보지도 않고 넣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 글이 이해하기 좋나요? 이 글이 이해하기 좋나요? 훨씬 구조화됐잖아요. 자, 누가가 나오죠. 작가. 그리고 이게 뭔지, 이 내용이 뭔지, 글쓰기 본질과 원칙. 내가 이걸 알면 되겠네. 자, 핵심은 뭐다? 스타인백은 완벽주의를 버리고 꾸준히 쓰는 습관, 흐름, 플로우라죠. 중시해라. 루이스는 집중, 명료한 언어의 리듬감, 진정한 관심사를 주저사라. 딱 정리해주죠. 해밍웨이는 딱 하나 있죠. 진실된 한 문장에서 출발해라. 끊임없이 진짜 문장을 써라.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게 한 가짜 문장 쓰지 말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진짜 마음이 우러나오고 진짜 문장을 쓰라는 거죠. 요약하면 작가는 완벽보다 진정성, 꾸준함, 명료함으로 진짜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자, Y는 저자가 왜 그러면 이 각각의 저자가 이 글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한테 코칭을 해주고 있죠. 자, 왜 이 글을 썼느냐? 이 글의 목적은 독자에게 글쓰기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서 썼다. 저자는 다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작가들은 이제 공통된 걸 뽑아내죠. 두려움, 완벽주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거죠. 독자들은 이들의 지혜를 통해 글쓰기 본질과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즉 이글은 글쓰기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 지금 내가 글쓰기에 혼란을 겪으니 내가 그 해결책이 이거라는 것을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상가 비즈니스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행계, 그럼 내가 무엇을 실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목표를 분할해라. 완벽주의를 탈피해라. 이건 스테인백이 하는 방식이죠. 거대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 한 페이지 단위로 쪼개라. 끝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오늘의 한 문장 쓰기에 집중해라. 초고를 쓸 때는 쓰다가 중간에 막 수정하지 말고 흐름을 타고 계속 달려나가라는 거죠. 다듬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두 번째,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작업 전에 아예 이런 요소들을 다 끄라. 진짜로 관심 있고 경험 있는 주제를 선택해라. 자기가 진짜 관심 있고 경험 있는 주제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은 그냥 다 쓰고 나서 한번 소리내 읽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귀를 들으면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정해라. 독자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은 친절하게 명확히 설명해라.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는 알죠. 하지만 독자 입장이 되어서 그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친절하게 명확히 설명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명에는 가장 진실된 한 문장에서 먼저 한 장 시작해라는 거죠. 한 문장을 써라. 그리고 꾸밈이나 수시, 포장 없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렇게 해서 컨텐츠나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카피에서도 진짜로 믿는 한 문장이 시작된다라고 저도 학장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글쓰기의 두려움이 줄어든다. 완벽주의 대신 한 문장씩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컨텐츠의 품질이 더 올라간다. 진정성 있는 그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생산성 증가, 매일 꾸준히 루틴이 형성된다. 자, 그 꾸준히 루틴이 되니까 이 꾸밈 없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브랜드가 상승되겠죠. 그리고 리듬과 진실 언어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원문의 핵심은 뭐냐? 하루 한 문장. 이거는 스타인백이 이야기한 거죠. 자, 진실된 문장. 이건 누가 이야기했나요? 진실된 문장. 해밍웨이죠. 그 다음에 명확한 문장을 꾸준히 써라. 이 20%의 원칙이 당신의 결과를 80% 바꿀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자, 내가 오늘 글쓰기 조언을 받고 앞으로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지금 오늘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것은 뭡니까? 내 노트북 같은 데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면 도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하루가 지나면 뭐 67%를 잊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망각곡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문장만은 내가 오늘 배운 거는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20%를 저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는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EWEH 분석으로 저는 하루에도 막 여러 가지 굳이 내가 오늘 뭐 어떤 학습을 한다라고 안 해도 누군가의 글을 읽다가 아유 뭐 정보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바로 EWEH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 글을 원문을 붙여 버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그럼 내보고 뭘 하라는 거지? 그것을 바로 뭡니까? how 실행 계획이 중요하죠.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을 정리가 이거 바로 내가 실행할 수 있겠네? 그럼 바로 실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 챗GPT5 번역한 거. 이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 개념을 내 현실 글쓰기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나에게 하세요. 예. 보통 우리가 학습할 때 AI한테 내 답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카이스트 그 총장님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AI를 잘못 쓰면은 우리 인류 인간의 이 내가 안에 있는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질 거라는 거죠. 내 사이즈가.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고력을 전부 다 뭡니까? 답해줘, 알려줘. 이런 식으로 AI를 쓰면은 우리 인간의 사고력이 증강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걸로서 끝나지 말고, 이거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 말고 여기서 이 개념을, 이 프롬프트입니다. 이 개념을 내 현실 글쓰기 문제 해결. 자, 이거는 지금 내가 글쓰기를 학습하려고 가지고 온 자료죠. 그러니 글쓰기 문제 해결이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어떤 다른 주제의 문제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 내 글쓰기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나에게 하세요. 당신은 나의 글쓰기 코치입니다. 역할을 줬죠. 지금은 글쓰기 내용이니까 글쓰기 코치고, 만약에 오늘 내가 코딩을 공부한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코딩 코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나의 뭐 파이썬 기초 문제 해결, 내 뭐 파이썬 언어를 내가 배운다. 그럼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 자체가 파이썬에 관련되는 학습 자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랍니다. 질문을.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자, 질문을 이제 합니다. 자, 존 스타인백이 한 그 코칭 내용 중에서는 나한테 질문거리가 나왔습니다. A가 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글쓰기 루틴은 완성하려는 압박감에 지배되고 있지 않나요? 네, 지배됩니다. 오늘 글을 잘 써야 한다,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의 손을 멈추게 하나요? 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못 나가서 좀 압박감이 느끼고 있습니다. 답을 하면 되죠. 자, 글을 쓰는 동안 멈춤의 이유가 진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단지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불안인가요? 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불안해서 그렇다.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질문. 당신은 지금 하루 한 문단, 한 진실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정해놨나요? 내가 이거 안 했네요. 앞으로는 해야 되겠네요. 이게 또 뭡니까? 내가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쓰고 있는 글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그냥 따로, 그냥, 난 포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 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공포스러운 대상을 쓰지 말고, 한 사람, 실존하는 독자 혹은 독자의 예자를, 독자가 아니고, 당신의 예자. 제가 얼마 전에, 1인 비즈니스의 핵심 스킬이라는 전자책을 135페이지짜리 썼어요. 그 전자책은 진짜 저의 과거, 내가 이것을 옛날에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내가 좋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이거든요. 이 책. 비즈니스 핵심 스킬. 1인 비즈니스 뭐 해도 되고 그냥 비즈니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썼느냐. 정말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전부 what 개념.
why, 왜 이걸 썼느냐, 무엇을 실행해야 되느냐, 전부 이 구조로 썼습니다. 왜?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다면 너무 좋았을 거니까. 개념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한테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예. 그리고 마지막 한번 요약.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나를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쓸 때, 아니면은, 지금 회사에 있는 내 직장 동료를 생각해도 됩니다. 내 부하 직원, 내 부사수가 지금 막 신입 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이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 부사수한테 일종의 매뉴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너의 같이 부사수인 시절 때 가졌던 고통은 이거였고, 그 고통을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글로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쓴다는 거죠. 아주 그러면 글이 뾰족해지죠. 자, 루이스는 귀로 쓰고 마음으로 읽어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쓰고 나서 읽어봐라는 거죠. 소리는 읽어보고 내 귀에 들어오겠죠. 부자연스러운 게 나타나면 그 부분을 수정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자, 해밍웨이는 한 문장 진실로 시작해라. 해밍웨이는 진실로 계속 빌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 한 줄로 시작해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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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빠르게 배우는 학습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합니까? AI가. 물론 선생님은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AI는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얘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당신의 글쓰기 문제 유형 진단. 이 네 가지 유형을 테스트 해볼래요? 물어보죠. 스타인백, 루이스, 해밍의 이 세 사람의 처방 루틴을 하루 15분 실천법을 설계해 드릴까요? 제가 이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내가 이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AI가 지금 추천해주고 있잖아요. 챗GPT5에서, 그죠? 자, 어떤 게 할래? 나는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 했어요. 글쓰기를 하루 15분 이 버전으로 해달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렇게 또 1단계 한 번 더 우리가 학습이 되죠. 한 번 더. 예. 어때요? 한 번 더 복습이 되잖아요. 자, 1단계. 자, 15분 루틴이니까. 자, 5분 동안 이렇게 해라. 해밍웨이의 write on true sentence. 자, 당신이 아는 가장 진실한 문장을 너가 써라. 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가장 솔직한 감정 한 줄 써라. 자, 보십시오. 오늘 나는 글을 쓰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앉았다. 제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수업을 준비하려고 이거를 미리 다 입력을 지금 이거를 출력하면 시간 걸리니까 먼저 입력해놨죠.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를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자,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학습을 하다가 탁 가슴에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또 글쓰기에 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마인드맵에다 정리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리한 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나는 글을 쓰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앉았다. 자, 이게 아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나는 글을 쓰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앉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화면이 조금 제가 이렇게 이게 조금 잘리네요. 그죠? 제가 이거를 보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문장은 이거였는데 이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도 똑같이 학습하실 때 가슴에 꽂히는 부위가 있으면 선생님만의 노트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글을 가지고 글을 확장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제가 글을 확장했느냐? 제 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글을 쓰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앉았다. 이게 아까 제가 학습하는 와중에 제 가슴을 찔렀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가 두려움은 막연할수록 커진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옮기면 작아진다. 감정은 흩어지지만 언어는 남는다. 적는 순간 두려움은 문제로 바뀌고 문제는 통찰의 씨앗이 된다. 기록은 실수를 구조하고 통찰은 기록에서 자라다. 그래서 난 오늘도 한 줄을 쓴다. 이렇게 뭡니까? SNS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블로그 글을 쓸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운 것을 이렇게 글로서 쓰면서 머릿속에 딱 구조화가 됩니다. 구조화가 되고 그 학습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SNS는 뭡니까? 나의 아카이브죠. 내가 언제든지 내려와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동하면서 뭐 모바일로 볼 수도 있죠. 이거 선생님들 이거 생각날 때 그걸 안 써놓으면 시간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수많은 강의를 그동안 듣고 책도 보고 뭐 어떤 유튜브 영상도 보고 너무 내용 좋았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쓰기 정리를 안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뭐 비싸도 주고 강의 들으신 것도 있으실 텐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시간만 지나면 뭡니까? 계속 인풋만 하고 그것을 뭡니까? 내 마스터베이션 우리가 브레인 마스터베이션 내 지방 축적 혹은 내 자의행위라 하죠. 그러니까 계속 내한테 나는 많이 배웠다라는 자의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방이 막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 그렇다면 뭡니까? 내 생각을 다 구조화를 했어. 그것은 뭡니까? 구조화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 구조화인 게 이거였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것을 뭡니까? 선생님들이 실천해야 되니 이 구조화된 것은 뭡니까? 워크북을 만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걸 따로 뭡니까? 저장을 하시는 선생님들만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저장하고 매일 루틴화로 하는 거죠. 매일 루틴화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뭐 주 단위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월 단위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AI한테 지금은 제가 중간 단계입니다. 학습하는 중간 단계. 그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또 뭡니까? 원하시면 이 루틴을 하루용 워크시트로 만들어 줄까요? 했어요. 만들어 봐라고 했습니다. 워크시트. 점점 복습하면서 축약이 되고 내가 딱 해야 될 핵심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랬더니 3명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이제 하루 15분 워크시트로 그럼 뭡니까? 내가 하루에 매일 15분 이것을 뭐 루틴 하는 거죠. 생각을 통제하지 말고 진실을 발견하라. 요약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밍이는 이제 너가 아는 가장 진실한 문장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의 진실한 문장. 저는 아까 뭡니까? 이거였죠? 그 글을 보다가 이것을 저는 글을 쓴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 개 더 썼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잠시만요. 아까 찌르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더 위에서 볼까요? 자, 이거죠.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나 자신을 속인다. 이거 완전히 저를 찔렀거든요. 예, 이 문구를 저는 제 삶과 글쓰기에 또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제가 글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확장했느냐? 이거였죠? 이 2시간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이거죠. 이거였네요. 나는 내 생각보다 자주 나 자신을 속인다. 이게 죄를 찔렀기 때문에 찔른 것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저장하고 글을 확장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거짓말은 내가 진심이라고 믿는 말 속에 숨어있다. 사람은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자주 거짓말을 한다.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걸 솔직함이라 부를 때가 있다. 욕망이 커질수록 진심은
진심은 오히려 작아진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진실을 잘 못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일상을 루틴화, 뭐 SNS에 인스타그램에 뭐 글을 남겨야 된다. 이제 글 써야지. 안 써집니다. 그 괴로우니까 루틴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서 바로 선생님들이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것을 바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루틴입니다. 자, 20시간 전에 썼죠. 21시간 전에 썼죠. 제가 학습하면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 글을 쓰려고 앉아서 쓴 거 아닙니다. 자, 1일 전에 썼죠. 1일 전에도 제가 한 3개, 3개 썼고, 2일 전에도 썼습니다. 자, 2일 전에도 1개, 2개, 3개, 4개, 3일 전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어쨌든, 하루에 1개는 최소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다가 딱 내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거, 이것은 바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은 바로 확장해서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계속 학습하고 내려가는 와중에 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저장을 해두세요. 내 상가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것 같아요. 저장을 해두고 아까처럼 바로 뭡니까? 그에 대해서 내 상가 비즈니스에 적용하도록 글을 쓰는 거죠. 예. 글을 쓰면서 뭡니까? 우리는 학습이 완전히 내 거로 취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바로 내가 액션을 또 취해야 되거든. 바로 구체적인 액션으로 더 확장을 하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제 5분은 이렇게 루틴화 하루에 워크시트입니다. 자, 또 5분은 스타인백이 했던, 우리한테 했던 조언이죠. 끝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루 한 페이지만 하면 된다. 자,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고 방금 쓴 진실한 문장을 첫 문장으로 두다. 제가 첫 문장 둔 건 이거였죠. 나는 내 생각보다 자주 나 자신을 속인다. 이 첫 문장을 앞에다 딱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문장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끊지 말고 계속 써내려가라.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질문이죠. 왜 그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이럴 때 나는 보통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이렇게 글을 풀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워크시트입니다. 이 워크시트.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이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오침이 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루 15분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5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 금방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 루이스가 한 말을 적용했죠. 방금 쓴 문단을 소리내 읽어봐라.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이제 소리내어 읽는 거죠. 자, 소리내어 읽습니다. 저는 아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글을 쓰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앉았다 하고 읽고 제가 몇 번 수정한 겁니다.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리듬이 좀 안 좋은 건 제가 수정한 겁니다. 예,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내어 읽고 하면 되고 문장이 부자연스럽거나 리듬이 끊기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 말을 친구에게 직접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라. 이건 내 진심이 아니야. 라는 신호가 온다. 그 문장을 지우지 말고 아래에 다시 진심의 버전을 써봐라. 자, 요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그 밑에 가면서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확정을 이걸 지우지 말고 요 밑에 이 빈칸에다 써보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을 써보고 비교해보고 전체 맥락에 어느 게 더 맞겠느냐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면 위에 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게 이제 수정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이렇게 1단계는 이렇게 해라. 2단계는 이렇게 해라. 3단계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요약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것이 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 본다고 이 체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것을 이렇게 요약한 거를 딱 구조화시켜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좀 이렇게 내 몸에 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붙여놓고 있으면 아주 좋은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루형 워크시트. 이렇게 아까 제가 이거 하다 말았죠.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을 좋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좀 지속하려면요, 선생님들 프레임워크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워크.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문제 해결을 한 거죠. 이거는 지금 학습이 글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또 선생님은 뭐 코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학습 주제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것을 선생님 먼저 실행을 하고, 그것을 뭡니까? 하나의 딱 이제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뭡니까?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끝나고 잊어버리고 뭐 1년 동안 뭐 수백만 원에 내가 강의료를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그 허망함을 저는 느껴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찐으로 내한테 남길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저 강의는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막 그냥 후킹에 당해가지고 내가 들었다. 알고 보니까 나한테 내 문제 해결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문제인식, 문제정의, 나의 문제인식, 문제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뭡니까?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와 나의 현실의 그 간극, 그것이 바로 내가 해결해야 가지고 그것을 바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한 것이 내 삶의 루틴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패턴을 몇 번 돌리고 나면 이제 내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뭐 나만 간직해도 되고요. 나는 이것을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면 되겠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내가 문제 해결해주면 되겠네. 그래 강의하시면 되죠. 코칭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프레임 단계를 거치시면 10배 빠른 학습뿐만 아니라 찐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강의를 안 듣습니다. 왜? 이것이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 책은 내한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되네? 사자. 이 강의 도움되네? 듣자. 이 유튜브 영상 도움되네? 듣자. 홍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그 중에서 걸러내는 거죠. 내 문제 정의가 안 돼가지고는 그것이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스크롤 하다가 계속 그냥 충동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있을까요?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이거는 좀 한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서 끝나셔도 되는데, 내가 왜 문제 해결을 하면 끝이잖아요. 여기서 요 단계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요 단계 끝이도 되는데, 내가 뭔가 더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 단계에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만약에, 내가 요 주소를 반드시 선생님들 이 GPT 주소는 저장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이거 시간 지나면 막 쓰기가 찾기 힘듭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 두시고 지금은 이 단계에서 끝났지만 내가 저장을 해두면 다음에 불러올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 이거 마스터했어. 자 이제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마스터했어. 이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강의안을 슬라이드 강의안으로 만들어라. 뭐 PPT 자료로 만들어 달라. 뭐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처럼 구글 문서로 만들어 달라. 뭐 해도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딱 구조화를 시켜 가지고 뭡니까? 바로 강의하시면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실습을 통해서 그 효과를 체험했고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 줄 뭡니까? 자격이 생긴 거예요. 권한이 생긴 거죠. 권위가 생긴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다시 여기 들어와서 뭐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뭐 해달라 할 필요 없는 거죠. 얘는 이미 나하고 뭡니까? 1대1로 학습이 됐죠. 이 학습된 내용은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만의 이제 하나의 뭡니까? 자료가 되죠. 선생님만의 전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참고서, 참고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주소를 저장해 놓고 다음에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은 질문할 게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생각하다, 글쓰기 할 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잡아오면 되죠. 놓고 다시 또 밀고 당기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받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한테 질문을 해라. 답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질문을 해라 해서 내가 그 질문을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뭡니까? 자꾸 사고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AI는 나를 도와주는 보조 도구가 되는 거죠. 나의 사고력을 증강시키는 도움을 주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애가 주체가 되고 답을 다 이야기하고 나는 뭡니까? 그것만 읽고 있는. 그럼 난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론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시간 좀 볼까요? 10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원문 지기했고요. 10살도 이거 실습했죠. EW1HIF 이것도 프롬프트도 다 저장해 두십시오. 자, 커스텀 GPT 제작.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챗봇이죠. 챗봇. 커스텀 GPT라죠. 맞춤형 챗봇 GPT를 600개 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600개를 하나하나 만들려고 앉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선생님들? 제가 이걸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그러면 또 여기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단계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로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얘한테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재현 선생님께 너를 불러와서 학습할 수 있도록 자, 세 사람의 작가가 나의 코치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GPTS 빌드 안에 들어갈 지침을 완성해줘. 그런데 어떻게 완성해달라다? 메타 프롬프트 지침을 완성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말로 하면 잊어버리시니까. 자, 지금까지 자판이 잘 안 먹히네요.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재현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나의 GPTS 빌드 안에 들어갈 지침을 메타 프롬프트로 완벽하게 작성해 주세요. 내가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자, 이거 선생님들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엔터 치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그냥 선생님들 챗GPT 5입니다. 5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했더니 자, 역할을 정의합니다. 자, 당신의 목적은 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좋죠? 핵심 철학도 나옵니다. 운영 원칙이 나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자, 이거 복사해가 그대로 여기까지 다 나오네요. 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맞추면 GPT 지침 있죠? 이거는 오늘 제가 챗봇 만드는 수업이 아니라서 여시면은 인스트럭션이라는 데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뭐 이런 거 쓸모없으니까 이런 건 지우시면 되고요. 예. 앞에 이런 거는 이런 건 지우시면 되겠죠? 이런 건 그냥 지우시고 여기서부터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붙여서 그렇게 하면은 쌤들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때 내가 이 루틴을 조금 요즘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이 세 가지 사람이 이야기했던 핵심을 글쓰기에 적용하라는 걸 남한테 가르쳐 줄 때, 뭐 일일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 GPT 딱 들어가가지고 질문하면은, 루이스는 이렇게 해라.
해밍웨이는 이렇게 해라. 질문하면 답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재현성이 생기죠. 우리는 이러한 재현성을 위해서 챗봇을 만들잖아요. 목적이. 그죠? 그래서 챗봇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고 나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GPTS를 만들면 최적화된 GPTS가 나옵니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600개 넘게를 만들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의 학습으로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꺼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언제든지 리마인드, 리뷰, 그리고 뭡니까? 재현성 있게 언제든지 불러와서 복습을 빠르게 다음에 세월 지나가 이거 다시 복습하려면요 선생님들 뭐 강의 자료 아무리 갖고 있어 보는 수준들 다시 그 학습하는데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으면 다음에 리마인드도 빨리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습으로 제가 했고요. 자, 아까 워크시트 만들었죠? 그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저장해두면 바로 뭡니까? 매일 루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략만 채워오면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실행을, 동기부여 실행을 하는데 하나의 뭡니까? 루틴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해서 우리는 이 글쓰기는 모든 학습에 있어서 글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라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내가 목차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글쓰기고 아까처럼 뭡니까? 그냥 통찰글을 쓰는 것도 이렇게 통찰글을 쓰는 것도 글쓰기고 글쓰기에 뭐 장르가 있습니까? 소설을 쓰면 소설이고 시를 쓰면 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뭡니까? 학습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SNS에 글을 쓸 때는 이런 풍으로 쓰는 거죠. 뭐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글쓰기 학습, 내가 요즘 글쓰기 루틴을 하고 있는 노하우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쓰셔도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이거 완전 꿀인데? 막 좋아요 눌리겠죠. 예. 그렇게 이제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SNS에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학습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LET라고 했죠.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뭡니까? 우리가 워크시트를 실행을 했죠.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 단계가 가르치자죠. 그럼 완벽하게 내 것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아무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내를 가르쳐도 돼요. 내가 내를 가르쳐도 되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꼭 뭐 말로 강의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배운 것을 실행하고 가르치는 이렇게 루틴을 하면은 아주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배운 것을 글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는 10배 빨리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보통 뭐 웬만한 주제에 대한 걸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제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주로 오전에 이제 제가 성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오전에 주로 하거든요. 주로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2주 안에.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부분이죠. 저는 하루에 오전에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오전에 그 다음 날 또 오전에 3, 4시간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한 2주 안에는 다 거의 다 완료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하루에 오전에 그렇게 3시간씩 못 쓴다. 그렇다면 30분이라도. 다만 그 기간이 2주가 아니라 2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계속 해야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삶의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화. 그래야만이 그 배운 것이 결과물로 나옵니다. A에서 Z까지 나와버리는데 보통 우리는 배울 때 그냥 배우고 내용 좋았어. 그게 끝이죠. 결과물이 안 나와요. 결과물이. 그런데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이 10배 학습법을 제가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제가 효과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AI가 또 있어가지고 완전히 정강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뭡니까? 아주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첨부까지 재현성이 높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한 600개를 만들면요, 진짜 옛날에 만든 거 꺼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할 것도 많은데 옛날에 그 600개가 다시 끄집어낼 일이 없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또 역으로 무슨 말일까요, 스님들? 그만큼 어, 뭐냐면요, 그만큼 어, 앞으로 내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하나가 문제가 좀 작은 문제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냐의 차이일 뿐, 다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600개, 뭐 600개 안에는 중복되는 챗봇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로 하면 뭐 한 2, 300개 되겠죠. 그 2, 300개를 전부 다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 제가 그거를 뭐 다시 끄집어낼 일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노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글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글쓰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 하면 딱 막혀버리고 이러는데 AI를 나의 글쓰기 파트너로 이용해가지고 밀고 당기고 내가 이거를 글 쓰려는데 내가 이 글 쓰기 위해서 너가 이 주제로 나한테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라 하십시오. 주제 턱 주고 자 블로그 글 써봐. 이거는 정말 사고력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주제를 이렇게 하고 나는 요런 것 요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너가 글쓰기 코치가 되어서 나에게 질문을 해라. 질문. 그럼 질문하면 내가 그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죠. 또 질문하고 쓰는 거죠. 아니면 하나씩 질문해도 됩니다. 아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 답변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아니면 질문을 얘가 한꺼번에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 거를 이제 얘한테 제시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내가 그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주제를 떡 던져줘가지고 글 쓰라 하면 그 내용은 정말 AI 글 정말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그 글은 내가 없죠. 내가 없는 글이 나와요. 그냥 평양적인 글 나와버리고. 그런데 얘가 질문하고 내 생각을 제시를 해갖고 얘는 일종의 편집자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 글이 나온 거는 온전하게 나의 글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은 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리마인드 되기 때문에 사고로 또 전쟁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가 뭡니까? 문제 정의를 해야 목표가 나오겠죠? 내가 달성하고 싶은 이 목표, 그리고 현재의 위치,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위치죠. 이것이 바로 이 간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이 간격이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그 순서대로 자기주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PDF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찾을 수도 있고 구글링에서 자료를 찾아올 수도 있겠고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고 다양하죠.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보. 그것을 내 거로 끄집어 오는 거죠. 이제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학습법이라는 거죠. 그냥 누가 후킹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뭔가 좋을 것 같네. 그렇게 듣는 강의가 아니라 내가 실제 안고 있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에 뾰족한 내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강의 돈 주고 듣는 거죠. 왜? 돈 주고 들을 때 뭡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죠. 비용을 아끼려면 책을 사가 볼 수도 있고. 근데 책을 제가 사가지고 문제 해결할 때는 제가 문제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책을 한 권에서 그 10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여러 권 책을 읽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거는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프로테이지 효과라고 파이먼 테크닉이라는 거는 파이먼 테크닉은 내가 배운 것을 10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파이먼 테크닉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제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치다 보면 막 해가 꼬이고 막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 아주 좋은 학습법이죠. 프로테이지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가르치면 견섭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배우는 학생보다도 남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더 많이 배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남을 가르치면 그 배운 학생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웁니다. 그게 바로 프레테제 효과. 파이만 테크닉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메타 스킬은 마치 나의 이제 이상적인 삶을,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 되고 싶지 않은 거, 그 간극을 찾아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개요해라. 그래서 하나 배우고 나면 작은 전자책을 만들건, 소책자를 만들건, 아니면 나의 워크북을 만들건,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워크시트를 만들까 매일 그 공란을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하나의 루틴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듬. 제일 앞에 있었죠, 여기에. 여기 있었죠, 리듬. 예, 루틴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크시트를 가지고 적용하죠. 바로 몰입이 되죠. 왜? 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니까. 남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중에 내 문제 해결할 거 없으면 남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컨설팅이고 코칭이죠. 저는 그렇게 24년을 일을 해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지금 당장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네.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문제 정해하죠. 시도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이때 조금 혼돈이 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혼돈이 최소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이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는 그 혼돈은 누군가에게나 다 옵니다. 그렇지만 혼돈을 최소화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혼돈이. 그렇지만 간혹 혼돈이 와도 그때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할 때는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돈이 올 때 그 혼돈은 바로 신호가 뭔 신호냐. 이거를 내가 이제 극복하면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더 진입장벽이 높아지겠다. 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 문제를 CMD 해결하면 더 남들에게 고부가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검색하거나 AI를 질문한다, 해결책을 적용한다, 다 했죠? 이거 다 제가 실습하면서 한 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시작하고 동기부여가 안 될 때는 먼저 시작해라는 거죠. 자이가링 효과가 뭡니까? 먼저 딱 시작하는 겁니다. 글쓰기 오늘 딱 한 문장 쓰는 겁니다. 쓰면 그 다음 문장을 뭘 쓸까?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운동할 때, 그냥 일단 운동화 신는 거죠. 딱 운동화 신으면 이제 뭐 산책을 하든, 뜀박질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일단 운동화 신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해야 될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죠. 이 자이가르니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 루틴, 다 이거 제가 실습했죠. 다 똑같은 예입니다. 제 실습 속에 다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글쓰기라는 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선생님들이 포토샵을 배우고 싶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네. 자, 세 가지 학습 시간 불러.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하나, 대충 저는 조금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좀 빨리 끊는데, 2시간씩 집중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 30분에서 한 요 정도로. 근데 사람마다 저처럼 아침형이, 새벽형이 있고 또 밤형이 있잖아요. 밤형. 야행성. 그럼 밤에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본인의 그 흐름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몰입을 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어 60분 하고 뭐 5분 쉬었다가 또 60분 하고 5분 했을 때 중간에 한번 끊고 이렇게 좀 더 잠깐 걸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학습한 내용들이 머리 정리가 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막 무리한 운동 말고라도 이렇게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파일만 기포 제가 설명 다 했죠. 뭐 이론적인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그겁니다. 설명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내가 배운 걸 설명해봐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지식의 빈터, 잘 모르는 게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바이만 하고. 우리는 뭔가 용어가 나오면 아주 쉽게 10살도 이해하게끔 그렇게 배난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 제가 글쓰기도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막힘없는 글쓰기를 온라인 코스로도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비용도 뭐, 제가 이거 할 때, 뭐, 1대 코칭하면 100만 원 이상씩 받고 하는 건데, 온라인 코스로는 뭐 15만 원에 이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총 10시간짜리인데, 필요하시면, 마케팅 퍼널로 또 연결을 지어놨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 글쓰기가 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전자책, 우리 종이책, 강의, 그럼 강의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딱 글쓰기를 해놓고 강의안으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 어떻게 나옵니까? 긴 글 쓴 거를 읽으면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읽잖아요. 읽는 게 찍으면 영상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게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10시간짜리 제가 온라인 코스로 만들어 놨고 저도 이제는 자꾸 라이브를 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다 체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희망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처로 이렇게 이 연락처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 메일 보내셔도 되고 이 메일은 제가 거의 메일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연락처 주면 바로 연락되고 신청 폼은 뭐 이게 지금 뭐 클릭이 안 되겠네요. 지금 영상이라서 제가 줌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딱 채팅창에 남겨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강의니까 본질을 다루는 이거는 1년, 2년, 3년 뒤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거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감을 짓고요. 선생님들 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딱 천천히 스톱 해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하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시고 결과값은 반드시 저장해 두시고 마지막 워크시트까지 뽑으셔가지고 일상화에 루틴 하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배우면 절대 내가 안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루틴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이거 해결했는데 남들도 이거 뭔가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들 재능이지 않습니까? 재능이 왔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한 거 남도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강의안으로 바꿔달라고 챗 GPT 뭡니까? 그 주소를 딱 저장해 두시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강의안으로 만들어 달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강의안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 하신 것을 그대로 말로 정리한 거를 이제 AI가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직접 작성해 볼라 하십시오.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 머리 아파요. 이제 이렇게 우리 AI를 10배, 뭐 20배, 30배로 우리는 사고력도 증강되면서 나의 뭡니까? 연봉 1억 이상의 가치를 주는 AI를 우리 곁에서 100배, 200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또 녹화 영상을 드릴 테니 학습하시고 질문은 또 저한테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